예, 정치의 한가운데서 여야의 뜨거운 이슈들 나눠보는 시간이죠. 여야 대표주자, 대표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끝장 토론인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 이제 경제통 범보수 인사 투명 발탁, 진영 정치 깬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최고의 고수들 모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고수들과 함께 제가 떨리고 설레고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저도 주말에 이 소식 받고 너무 좀 놀랐거든요. 사실 예산의 곳간 창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제 파트뿐만 아니라 이제 전범위적으로 이제 경상도 지역과 이제 보수 인사들이 핵심 인사로 지금 발탁이 됐습니다. 이러한 전격 발탁 인사에 대해서 이재명 표 인사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정말 놀랐어요. 이른바 이제 파격 인사는 뭐 많이 있어요. 종종 있는데 역대 정권도 많이 있었고. 이번에 역대급이었죠. 이거는 파격이라기보다 저는 어제 충격이었는데 아무튼 뭐 일단 그 기사를 접하면서 느낀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된 거다.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 인사 스타일은 어떤가요? 실용적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역량과 능력이 맞는다면 다 쓴다. 진영과 어떤 이념에 관계없이. 거의 지난번 이미 이제 조각할 때도 첫 조각할 때도 그 송미령 장관에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볼 때는 이제 그게 일단은 떠오르는데 그래도 이해운 전 의원, 이해운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됐죠. 이해운 전 의원은 이 보수 진영에서도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특히 이제 제가 딱 떠올랐던 거는 탄핵을 반대했던 인사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떠올랐어요. 첫 번째 이미지가 바로 탄핵 반대 인사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충격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근데 그러면서 또 떠오른 게 이해운 전 의원은 대단히 그 중도 보수적인 성향,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에 갔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유승민 계열이에요, 이른바 유승민 계열이기 때문에 계열이군요. 유승민 계열로 이제 그렇게 지칭이 되죠. 그래서 중도 보수고 좀 나름대로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등 이 보수 정당에서 나름의 좀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제 전문가고 그런 거 본다면 아주 좋은 인사죠. 파격적인 인사인데다가 아주 탁월한 인사예요. 상대방 지정과 통합도 하고 진영을 초월하는 인사도 되고. 그런데 아무튼 이제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몇 가지가 이제 아직 이제 해결되지 않은 게 있다. 그건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능력이라든지 경제 전문가니까 그리고 그 보수 정당 내에서 보수 진영 내에서의 개혁적인 어떤 그 스탠스를 유지했던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인사다 일단 이렇게 평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파격에 또 파격이다. 보수의 3선 이해훈 그 의원을 바로 국감 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했잖아요. 이 사실 보수 진영에서도 막 술렁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 김성식 전 의원하고 이해운 전 의원입니다. 두 사람 다 한나라당 계열에서 출발한 사람들이고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이고 또 경제학과 관련돼서는 뭐 상당히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은 이해가 가요. 김성식 전 의원은 어차피 운동권 출신이고 그다음에 한국노총 출신이고 당 내에서도 대단히 좌측이었어요. 그러니까 좌우만 얘기하면 그래서 쓴소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소세 정의를 늘 얘기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성식 전 의원은 이재명 표 그 경제 정책과 크게 유리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이해운 전 의원도 사실 KDI 출신이고 상당히 경제 전문가입니다. 물론 조세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증세 뭐 이런 걸 찬성을 하고 법인세 인상해야 된다. 한나라당 계열에서는 법인세 다 줄여야 되잖아요. 늘 주장했던 게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색깔이 조금 다르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납득이 안 간다. 이해운 의원은 납득이 안 간다는 게 기획예산처는 이번에 새롭게 만든 기구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새롭게 만들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재정 정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기재부라는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부처가 늘 곳간 역할만 하고 지키려고만 하고 재정에 대해서 철학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기획예산처라는 새로운 어떤 부처를 만들면서 자신의 경제 철학을 담겠다라는 의지가 표명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그렇다면 대통령의
이상의 그런 어떤 경제 철학, 재정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그렇죠. 고권 열쇠를 가져야지. 지금 이해운 전 의원이 지금까지 한 발언을 보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기본소득이랄지 또는 네. 확장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난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TV 토론 같은 데서 네네네. 아예 네. 신랄하게 비난을 맞아요, 했던 사람이 맞아요. 그 중에서도 왜냐하면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철학이 다른 사람한테 곡간을 맡겨서 더군다나 이해운 전 의원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색깔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쵸. 자기 주장이 늘 그쵸. 뚜렷한 강한 네,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철학과 다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장관을 정치인 출신의 장관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해서 앞으로의 자신의 재정 정책을 계속 그렇게 맡길 수 있을까? 이건 대단히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해운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요. 우리 정부는 통합과 실용의 정치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표명해서 사실은 근데 말씀하셨지만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는 내란 세력, 친윤 세력으로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의 내란 청산을 공무원 지시를 했는데 오히려 반대적으로 내란의 동조화, 내란 세력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다. 일부 국민들은 굉장히 좀 뭐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내란 세력과의 이게 통합이야? 이렇게 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이해운 전 의원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적합한 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종근 평론가께서 그것보다 중요한 게 철학 같은 경우도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재정 확장 재정에서 다시 이제 긴축 재정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다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바로. 지금 내란이라는 부분 이제 적어도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다 이런 말씀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부분 같은 경우야 뭐 정책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다 좋은데 근데 내란에 관련된 거 그리고 비상계엄에 관련된 태도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의 캠프에 정책본부장을 했다고 그래요. 네. 뭐 다른 캠프에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의 성향이 단순하게 이 후보 대 후보 양대 지정의 후보로서가 아니라 사실상 계엄을 뭐 옹호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탄핵을 반대했던 그 기조를 계속 유지했거든요. 대선 내내. 그렇다면 이거는 좀 어떤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네. 정책의 문제, 역량의 문제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원래 경제 소신이 뭐 A 쪽이라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거기 자기를 맞출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면 그건 전 문제가 전혀 안 된다고 보고 긍정적인 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 탄핵에 대한 그 이해운 전 의원의 생각을 이걸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참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권이라는 건 다른 건 다 좋은데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골격, 우리 현재 국민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 이런 부분과 그동안의 정치 철학이라든지 특히 이제 지난 1년간의 가장 뜨거웠던 내란 이제 종식 이 국면에서도 여전히 지금 같은 스탠스 유지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불과 지난 6월 3일이니까 불과 6개월 전인데 과연 이게 통합이라는 구호에 맞는 것인지 정치적인 통합이나 이념적인 건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유난히 강조하는 게 이게 45년 만에 이루어진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이란 말이에요. 네. 앞으로 없을 겁니다. 전무후무해야죠. 지난 45년 전에 있었고 여기에 대한 건 이건 다른 때와 좀 달라요. 다른 경우는 얼마든지 뭐 탈당한 사람들 이 다른 지역에서 총리가 된 경우도 있고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말이에요. 네. 이한동 의원 같은 경우 국무총리였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도 김준건 의원이 민정기였는데 초대 출범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고요. 네. 괜찮다고요, 그런 거. 네. 괜찮은데 이 지금 비상계엄은 이거 완전 내란 이제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 중이고 기소된 상황이고 그런데 여전히 지금 윤어게인들을 외치고 있는데 그 인사 중에 하나였다고요. 네.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이제 긍정 평가를 했던 부분과 전혀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민주당보다는 대통령실, 청와대 오늘부터 청와대죠. 청와대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통합이다 이념을 떠나다 뭐 저도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만 내란에 관련된 거 이거는 좀 별개의 차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에선 통합과 실용 인사라고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저 사람은 내란을 옹호했던 인물인데 굉장히 속내가 좀 복잡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럴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현주 의원을 비롯해서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지금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대통령의 인사 더군다나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한 건 처음일 것 같아요. 아무리 이 상대 세력에서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얘기고 그쵸.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인상에 대해서 잔상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이미지에 대해서 아직 벗어나지 전혀 못하고 있다.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의 설명은 계엄 옹호의 정도가 약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각 부처별로 내란과 관련된 사람들을 이렇게 색출하는 그런 TF가 있었잖아요. 서로 제보도 하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통합보다 중요한 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란 종식보다 통합이 갑자기 중요한가? 이게 메시지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 각 부처별로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이 내란에 가담했다든지 혹은 동조했다든지 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든지 이런 이유로 사실상 불이익을 받은 부처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정말 저 사람보다 훨씬 내란에 대해서 거리를 뒀던 단지 뭐 하나 이렇게 얘기가 돼서 내가 이렇게 불이익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아예 집회 시위에 나가서 대놓고 윤호개인을 멋진 사람인데 그럼 정도의 차이가 저 사람은 가담이 완전히 적고 나는 가담이 큰가 이런 형평성의 원칙에도 사실 위배되거든요. 공무원 사회가 당장 술렁거릴 수밖에 없죠.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국민의힘 출신 의원인데 국민의힘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 임명에 대해서. 그래서 배신자다, 경악한다 하면서 국민의힘 자체에서 제명 조치를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국민의힘의 태도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도 이상해요. 그것도 이상합니까? 너무너무 더 이상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해운 전 의원이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비판한 지점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다면 나름대로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이 기조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인사거든요. 근데 그 인사가 지금 민주당 정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해운 전 의원이 경제 역량에 있어서는 평가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인정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동안 그 이해운 전 의원에 대해서 그런 자리에 잘 적재적소에 활용을 못 하다가 그 정부에 가면 그 나름대로 당연히 정당과 정당이니까 그 정파적인 이제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정말 정파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다 정파적이잖아요. 지금 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까지 완전히 배신자다 그럴 건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이럴 수 있어요. 최근까지도 오세훈 시장을 어떤 연설에 이제 부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표변하냐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왜 그동안 당과 상의를 안 했느냐. 그건 사실은 이제 정치 윤리의 문제이긴 해요. 그건 그래도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국민의힘과는 어느 정도의 소통은 필요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그게 나오면 또 인사가 보완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해요. 인사의 이제 대상자는 말이죠. 이해는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 감쪽같이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발끈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요. 윤리위원회 거치지도 않고 바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징계를 바로 하고 제명을 했단 말이죠. 즉각 제명이죠. 이것도 너무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이겠습니다만 이게 이 대응하는 태도가 너무 직자적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해운 전 의원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힘은 그렇게 또 당의 자산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다가 그야말로 이제 이 정권이 기용을 하니까 이렇게 너무 직자적인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역시 성숙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 입장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해운 그 후보자가 뭐라고 했냐면 경제 문제는 정파와 이념을 가리지 않는다. 나와 이재명의 생각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다. 즉각 제명한다. 이런 태도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도 그 철학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된 경제 정책의 철학과 관련해서는 청문회에서 충분히 따져볼 겁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라도 지금 당에서 즉각적인 제명한 이유는 저는 이해가 가요.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마지막 문제예요. 이건 최소한의 상도의거든요. 상도의. 무슨 얘기냐 하면 당협위원장이 지금 제일 바쁠 때예요. 왜?
선거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당협위원장이 당무 행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최근까지. 최근까지 지금 지방선거 지금 올 사람들 줄이고 그걸 이제 시당에 이제 보고하고 이런 당무 행위가 선거와 관련돼서 당협이 굉장히 지금 진전되고 있어요. 매일같이. 그런데 우리가 장관 후보자가 검증을 받고 동의서 받고 하는 게 보통 1개월에서 많게는 한 3개월 이상 걸릴 때도 있거든요. 이미 그러면 1개월, 3개월 전에 이게 1개월 진행이 전에 되고 최소한 있었다는 거네요. 단시간으로 얘기하면 1개월 전에 이미 내가 저기 검증하는 거 동의하겠다. 후보자구나. 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당에 보고하는 건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내가 저당합니다라고. 하지만 최소한 당협위원장을 그만뒀어야 돼요. 그건 이유를 밝히지 않더라도 내가 당협위원장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빠져나와서 그 1개월 동안에 그 벌어진 어떤 당무행위 지금 당무행위들을 전부 다 지워야 돼요. 이해운 당협위원장이 했던 것들을. 그러면 당원을 배신했다는 그 말이 그래도 저는 어떻게 상대 당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 당일까지 당협위원장직을 계속 유지를 합니까? 선거 직전에 그 행위까지 계속 해가면서 지금 윤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당협위원장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든 징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윤리위원장을 갑자기 세울 수는 없으니까 아마 윤리위가 지금 결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결기구가 최고위 아닙니까? 최고위에서 직결로 한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당 가서 잘 뭐 하든 뭐 장관이 되든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직을 놓지 않은 건 만약에 내가 그 검증에서 걸리거나 혹은 나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나는 당협위원장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양다리 걸치기 아니냐라는 비난이 나오는 거죠. 네, 특히 이해운 후보자의 과거 전적을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이거 포퓰리즘이다. 이거 무차별 복지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의 정체가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수님 보실 때 이재명 대통령 정체가 뭔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취임 초부터 계속 해왔던 메시지도 그렇고 인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도 그렇고 어떤 기본적으로 이념이나 어떤 진영에 구애받는 게 상당히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 그렇긴 한데 이해운 전 의원은 이미지가 괜찮아요. 그 보수 정당의 인사들 중에서 그래도 김성식 전 의원 아까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성식 전 의원도 그렇고 중도 합리 그리고 이제 중도 보수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한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제가 볼 때 이건 저의 추론인데 아마 지방선거 앞두고 어떤 중도로의 외연 확장도 의식함직도 있어요. 정치와 정책을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정치, 정책, 행정을 두루두루 섭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또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인사가 장차관 인사가 다 포함됐잖아요.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부산 지역도 있고 골고루 돼 있단 말이죠. 상당히 정치적인 배려가 있어요. 이번 인사가 보니까 순전히 정책적이고 관료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정책적인 문제에서 파퓰리즘이라고 비난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숙제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이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거죠. 정책이 바뀌고 그 정권에 발탁되면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로서의 자기 소신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해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인사였거든요. 경제 전문가긴 하고 중도적인 인사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설명해낼 것이냐는 과제입니다. 이건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청문회에서 얼마나 잘 설명해내느냐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내란이나 이른바 그 계엄 탄핵에 대한 생각과는 별개의 전 트랙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것도 설명을 잘 해야 되고 또 이런 면도 좀 있어요. 국민의힘이 충분히 국민의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죠. 배반감 당연히 느끼죠. 배신감 느끼는 건데 최소한 누구와는 계속 소통하고 이랬어야 되는 거에 대한 배반감이 있을 겁니다만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더 성숙하게 보수 정당이지만 이번 정부의 아주 중요한 자리잖아요. 기획예산처 장관이. 김대중 정부 때 기획예산처가 있었잖아요.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정부 조직을 바꾸면서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에서 떨어져 나온 부처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처이고 이른바 이제 정부의 고관을 맡기는 이러한 부처인데 이 민주당의 우리 보수 정당이 그러한 사람을 배출했다. 해봅시다. 잘했어 당시 이렇게 해도 한번 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판을 하면서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이 우리 나름의 어떤 중요한 상징 자산을 기용했으니까 나름대로 의미 있다. 그래서 이제 이해운 이제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장관이 만약에 임명된다면 이해운 장관을 하나의 매개로 해서 정책도 연기할 수 있는 것이 좀 이렇게 좀 조금 더 한 단계 앞서는 그러한 생각은 없었을까라는 그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싫어하는 이해운 장관 발탁 인사 왜 기용했나? 이 배경에는 결국엔 친명과 친문의 갈등, 친문을 쓰느니 차라리 보수 인사 발탁하겠다 이러한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친문 커뮤니티를 들여다봤더니 네.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특히나 이제 친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 명청대전이라고 소위 표현하는 이 상황 속에서 도리어 이 기획예산처 장관을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김병기 음모론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그쵸. 그래도 좀 이렇게 덮여질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현재의 그 내각이 상당히 호남 쪽이 많아요. 어차피 민주당이 네. 호남 계열 정당으로 출발했으니까. 네. 근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산 출신들도 이번에 두 사람 다 부산이 두 부산 명이에요. 출신이잖아요. 이 전 김성식 그 이해운 의원 네. 뭐 그래서 부산 출신들도 이렇게 기용을 했다. PK도 기용했다 네.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균형을 잡아나가는 어떤 인사 여러 가지 포석은 했을 거예요. 포석은 했을 텐데 다만 이게 상당히 지금 저는 난항을 겪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갑질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당한 사람들 전직 보좌관들이 지금 터뜨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제가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 조윤선, 그다음에 나경원, 그다음에 이해운 의원이 세 명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네. 이해창 총재가 네. 그다음에 영입을 하면서 서울대 82학번 법대 둘, 뭐 경제학과 하나. 그런데 사실 이해운 의원이 리더십이 상당히 내부에 말이 많았어요. 보좌관들에 대한 어떤 뭐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게 어저께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네. 물과 관련돼서 바른정당 대표였을 때 대구에서 행사를 하는데 당시에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대구 맑은 물이라고 대구에서 나오는 서울 아리수 같은 그런 네. 수돗물을 그걸 예쁘게 그 병으로 한 거를 나눴는데 나는 이거 못 먹으니까 특정 브랜드 물을 놔. 해갖고 보좌관이 기가 막혀서 사진을 찍었다. 뭐 이런 폭로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폭로들이 이어지면 가뜩이나 김병기 원내대표의 문제가 뭐 덮어지는 게 아니라 더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해운 의원과 관련된 이런 이 청문회에서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국민의힘 쪽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김병기 원내대표의 문제를 이 문제로 덮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김병기 원내대표 이 사안을 이해운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덮으려는 저는 의도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저는 그건 거의 제로라고 생각해요. 제로다.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을 거예요. 네.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감각이 없지는 않다고 네. 보고 이 사이즈가 달라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건과 이해운 전 의원의 장관 맡다고는 사이즈도 다르고 트랙도 다르고 계열이 다 다른 얘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그렇죠. 이 이슈를 덮기 위해서 했다고 나 전혀 보지 않고 그 정도로 좀 청와대가 이렇게 나이브하지 않다고 저 보는데 네. 단지 지금 조윤선, 나경원, 조윤선 의원은 참고로 서울대 외교학과, 서울법대는 아니에요. 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네. 전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이제 등용이 된 다음에 뭐 다지 조윤선 의원은 뭐 전 의원입니다만 그렇게 됐고 이해운 전 의원도 상당히 활약을 많이 했죠. 지금 이제 뭐 아리수그 물 이런 것들은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잘못된 걸 들춰내려면 한이 없는데 그것도 역시 본질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예요. 딴 건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저도 비판적으로 봤습니다만 왜 미리 좀 어떤 인사와 좀 소통이 없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상도이 이런 거 지적할 수 있어요. 예. 정치적으로. 뭐 정치인뿐만이 아니죠.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그런 게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뭐 대단히 본질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이 내란 문제예요 결국. 그리고 이제 계엄에 대한 생각, 탄핵에 대한 생각, 그리고 계엄을 뭐 옹호까지는 아니더라도 탄핵을 반대했다라는 거 이걸 과연 어떻게 설명해 낼 것이냐 문제예요. 지금 1년 내내 지금 3대 특검을 하고 앞으로 또 종합 특검을 한다고 얘기하고 이 내란은 정말 종식돼야 되고 아까 우리 이정원 평론가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 TF까지 운영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다른 인사도 아니고 다른 인물, 다른 부처도 아니고
새로 정부가 야심차게 만든 기획예산처의 기획예산처. 장관인데 이걸 내란이나 이 지금 계엄에 대해서 현 정부가 기본적으로 정치적 철학이 다른 인사 이런 인물을 과연 바탕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도요 기본적인 철학이 전제돼야 돼요. 그런 철학이 근데 그 철학이 어느 정도의 중요한 철학이냐가 문제인 거죠. 아까 말씀 나눈 뭐 그런 것들, 뭐 물에 대한 뭐 이런 약간의 교만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묻어갈 수 있어요. 능력이 그걸 덮을 수 있다고 좀 봅니다만 이런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서 이걸 과연 이제 어떻게 설명해 낼 것이냐. 아마 이번에 이해운 전 의원의 이 인사청문회에서는 말이죠. 개인적인 비리 이런 건 별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될 것이고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어떻게 방어해 나갈 것인가 참 궁금해요. 어떤 노래로 이걸 방어할 것인지가 참 저도 지금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결국엔 이해운 장관 임명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에서는 일제 부역 행위라고 얘기했고요. 이쪽 그 진보 진영에선 계엄 옹호자에 대한 지명 뭐냐 이제 양쪽에서 다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해서일까요? 이해운 장관 후보자 첫 출근길에 이런 말을 했죠. 한국 경제는 지금 단기적 퍼펙트 스톰이다. 그래서 민생과 성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라 자신의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해운 장관의 행보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와 결을 어떻게 할지 그거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경제와 관련돼서는 이해운 후보자가 자신의 어떤 논리를 또 펼쳐 나갈 겁니다. 뭐 말씀하셨지만 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라는 그런 그 철학을 갖고 있었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공약에 성장과 복지 그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다라고 했으니 포괄적으로 우리가 그 교집합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자신 생각을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건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3선도 했고 그 지금까지의 지나온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리 게시판을 지운다고 하더라도 지워지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발언들에 대해서 얼만큼 자신이 해명할 수 있을까? 이건 경제적인 그런 발언들하고는 경제 철학하고는 다른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우는 행위도 대단히 잘못했다. 떳떳해야 된다. 당당해야 된다. 이 발언은 이것 때문에 했다. 그리고 나는 나의 행보와 전혀 뭐랄까 위배되지 않는다. 배치되지 않는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 지웠다면 청문회를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요? 지워진다고 지금 이 세상에서 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든 아니면 어느 아카이브든 그게 지워질까요? 뭐 자신의 어떤 SNS는 지울지 몰라도 동영상은 다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우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회피하는 행위로 비춰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인사가 양면성이 있는 게 네. 중도 보수의 인사를 파격적으로 기용하는 게 대단히 묘수로 보이고 네, 그렇죠. 지금 뭐 중도 진영까지 그리고 아우르는 그리고 통합되는 모습. 통합의 모습을 정말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런 비판을 아마 모르지 않았을 텐데 예. 감수하고서라도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는 계속 말씀드린다면 다른 건 괜찮은데 지금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 반대나 이런 등등 이거는 이걸 알고 했겠습니다만 인사를 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어떤 파장을 낳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묻힐 수 있을 것인가 청문회에서 지금 발군의 실력을 보이면서 네. 저 정도 좋다 내란에 대해서 내란 찬성 아니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다 하더라도 저 정도의 발군의 실력이면 괜찮다 예. 감수하고 상쇄하고도 남는다 그렇다면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그걸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보수를 품은 실용 인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실제적인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을지 앞으로도 계속 팔로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님,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